안녕하세요. 2020년 첫 번째 영상입니다.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즐거운 낚시, 행복한 가정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찌 선택의 요령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통 찌 그러면 입질 보는 도구 이렇게 생각하죠.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찌는 전체 상황을 보는 도구입니다. 입질은 그 중에 하나이죠. 그 중에 하나. 만약에 이것만 생각한다면 그 사람은 중증 낚시를 오해하는 겁니다. 입질만 보게 되면 어떻게 기준이 되냐면 저활성, 입질 약하고 가는 찌톱, 그러면 무슨 솔리드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다. 이런 것도 있지만 반대도 있습니다. 저활성의 입질이 약해도 떡밥을 뭘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찌가 달라집니다. 찌 선택에도 변화가 생기죠. 그래서 부력도 올려야 되고 찌톱도 떡밥에 따라서 달라지거든요. 오늘은 그런 것들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찌의 구성에 대해서 좀 알아야 됩니다. 찌톱, 그 다음에 몸통, 다리,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죠. 소재도 다르고 굵기도 각기 다르고 모양도 다릅니다. 이게 왜 다를까를 알면 찌를 제대로 선택해서 사용을 할 수 있겠죠. 찌톱을 칠해 놓은 방식도 다릅니다. 색깔은 선호도에 따라서 달라지겠지만 찌톱의 간격이나 뭐 검은 마디의 두께나 이런 것들, 몇 눈금을 내는가 이런 거 전부 다 다릅니다. 그래서 이런 원칙들을 조금씩 공부를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톱입니다. 톱 그러면 튜브 톱. 보통 튜브 톱은 휘어지는 걸 튜브라고 많이 부르죠. 빳빳한 것들은 파이프라고 부르는데 우리가 사용하는 찌톱은 휘어지나요? 그렇게 휘어지지 않는데, 그래서 파이프 톱이라고 부르는 경우도 많습니다. 파이프 톱은 특징이 있죠. 반발력이 좋고 톱 안에 공기가 가득하죠. 공기가 많고, 그 다음에 무게는 가볍고, 그러니까 부력에다가 가벼움까지 있고 하니까 상승력이 더 좋겠죠. 이런 것 특징을 이용하고 싶을 때 파이프 톱을 사용합니다. 내구성은 상대적으로 약하겠죠. 안에 꽉 찬 게 아니니까. 그래서 파이프 톱은 첫째는 길이가 길 필요가 없고, 짧은 구간, 짧은 구간을
이용하는 낚시에 적합합니다. 그러니까 결국 파이프톱은 목내림 구간에서부터 되돌림을 다 보는 낚시에 더 적합하겠죠. 생각을 해보시면 목내림은 느리게 할 필요가 없죠. 되돌림을 오히려 봐야 되면 이 G톱이 굳이 이게 길어야 될 이유는 없어요. 목내림 폭이 나오는 만큼이면 되니까 이럴 때는 무크나 솔리드보다는 파이프톱이 훨씬 좋습니다. 무크톱은 PC 무크 보통 그렇게 부르죠. PC 무크는 파이프톱보다는 무겁습니다. 몸통을 생각했을 때 톱이 더 무겁다는 말은 이제 무게 중심이 더 밑에, 파이프톱은 다리나 몸통 쪽에 무게가 더 실려 있고 무크는 그보다는 좀 더 톱에 무게가 가고 솔리드는 그보다 더 무겁고 그렇습니다. 그런 것, 그러면 일어서는 것들이 조금씩 차이가 나죠. 그런 것들을 감안해야 됩니다. 그래서 무크톱은 탄성이 좀 있고요, 보통. 글라스 무크, 솔리드는 그보다 탄성이 없고, 탄성이 있고, 파이프톱보다는 좀 더 무겁고, 가라앉는 침강 속도가 파이프보다는 좀 더 빠르겠죠. 더 목내림이 빨리 된다는 것, 목내림 속도가. 그 다음에 내구성도 파이프톱보다는 더 강하겠죠.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목내림 속도가 조금 더 빠른 것은 톱이 짧으면 못 쓰죠. 파이프톱 길이가 요만큼이라도 파이프톱은 빨리 내려가지 않다면 무크는 상대적으로 그거보다는 더 빨리 내려가니까 짧은 톱은 사용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톱이 더 길어지겠죠, 당연히. 실제로 똑같은 낚시를 하더라도 파이프톱 몸통의 길이에, 몸통 크기에 비해서 파이프톱이 예를 들어서 뭐 10cm면 무크는 이거보다 조금 더 큰 11cm 이렇게 들어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톱이 길어지면 마디도 넓어집니다. 왜 그러냐면 파이프톱에서의 한 구간이, 움직임의 구간이 요만큼일 때는 무크는 이거보다는 더 커지거든요. 그러면 이제 이 간격이 벌어지는 거죠. 실제로 PC 무크나 글라스 무크 찌들 보면 보통 초칭에 많이 사용하고 G톱이 긴 것들 보면 이제 마디가 넓죠. 마디 넓다고 무조건 입질 잘 보이는 건 아니에요. 그 낚시에 맞는 넓이이면 되는 거죠. 건드림과 입질을 읽기에 좋으면 되는 거지 길다고 좋은 건 절대 아닙니다. 그건 사람이 극복해야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솔리드라고 불리우는 게 있습니다. 글라스 무크. 무크는 속이 꽉 찼다면 보통 그런 용도를 일본 사람들이 이렇게 쓰는가 본데, 솔리드라고 우리가 많이 쓰죠. 유리섬유 맞죠? 이거는 더 무겁고 투명도도 떨어지고 더 빳빳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가늘게 뽑아도 낭창거리지 않고 빳빳하니까 긴 G톱으로 이렇게 목내림 구간을 길게 볼 수 있죠. 전체적으로. 이걸 천천히 목내림 시키면 훨씬. 자, 그러면 무크, 솔리드는 주로 한 방향 낚시에 적합하다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무크는 튜브톱 대용으로도 일부 사용할 수 있으니까 되돌림을 살짝 보는 정도의 낚시도 가능합니다. 그러나 솔리드는 되돌림 기능이 나쁘기 때문에 되돌림을 보는 낚시에는 거의 적합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무크 솔리드는 주로 한 방향 낚시에 주로 사용이 됩니다. 톱의 소재에 따라서 낚시가 달라집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생각할 때 기법에 따라서 다르지만 한 방향 낚시만 할 거다 이러면 주로 솔리드나 무크톱을 장착한 찌를 사용해야 되는 거고, 양방향 낚시를 할 거다 이러면 목내림 구간을 지나치게 많이 보면 떡밥에 손실이 많아지니까 이럴 때는 파이프톱을 사용하고 일부의 경우에 무크톱을 사용하고 그렇게 하면 됩니다. 바닥에는 좀 다릅니다. 바닥에는 입질 폭도 작고 그 다음에 하기 때문에 조금 이제 저활성기 같은 데에는 되돌림을 그래도 조금씩 보면서 되돌림에 솔리드나 무크를 사용하기도 합니다만, 띄워서 하는 경우에는 거의 예외 없이 이 공식을 적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사람들이 그런 생각 하죠. 나는 무크톱 쓰고 싶은데, 나는 솔리드가 좋은데, 나는 튜브톱이 좋은데, 이건 사람 기준이죠. 이렇게 해서 먹일 수 있습니다. 먹일 수 있는데, 예를 들어서 나는 튜브톱이 좋은데 이러면 물속 물고기들 상태가 이거랑 안 맞으면 100마리 잡을 수 있는 거 50마리 잡고 30마리 잡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을 기준으로 하면 안 되고 물고기가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봐야 됩니다. 낚시하면서 항상 그날 낚시를 할 때는 어떤 기법을 하든 첫 1시간 동안 활성 체크를 하는데요. 뭘 하냐면 이제 타나이죠. 고기가 있는 층, 타나가 어딘지 확인하는 거, 그 다음에 먹성이 뭐 좋은지 이런 것도 확인하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 움직이는 먹이에 반응이 좋은지, 아니면 멈추고 나서 되돌릴 때 반응이 좋은지, 이걸 구별해야 돼요. 움직이는 먹이에 반응이 좋은 날은 목내림을 완성 딱 시키고 나면 되돌림을 할 때는 이 입질이 별로 없습니다. 그리고 입질이 나와도 몸걸림, 입 주변 걸림, 이게 스레라고 하죠. 스레. 이럴 가능성이 높아요. 내가 고집스럽게 움직이는 먹이에 반응이 좋은데도 보통 분들이 보면 움직이는 그 낙하 중에 나오는 입질을 공략 못하는 분들이 허다하잖아요. 그러면 뭐 나는 눈도 안 좋고 나는 어차피 되돌릴 때 입질 볼 거야. 잡을 수는 있죠. 그렇지만 옆에서 이렇게 움직이는 먹이를 공략하는 오아세 낚시를 제대로 구사하는 사람이 옆에 있으면 고기 다 뺏기는 거죠. 무조건 당합니다. 그렇게 하면. 템포가 월등하게 빠른데 월등하게 빠른 템포로 낚시를 잘 해버리는 사람이 옆에 있으면 그냥 점 찍어버릴 수도 있습니다. 그 사람은 제대로 공략하는 거죠. 근데 나는 고집스럽게 되돌림 낚시만 할 거야 이러면 안 돼요. 그러니까 고기가 움직이는 거에 반응을 보이면 낙하 속도를 천천히 해서 움직이는 입질 구간을 늘려줘야 되고, 멈추고 나서 반응이 오면 되돌림에 적합한 낚시를 하면 돼요. 이때 뭘 쓰느냐? 파이프톱, 튜브톱 이걸 쓰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무슨 낚시를 하고 싶다라는 거는 초반이고요. 시간이 지나면 무조건 고기의 기준을 맞춰야 됩니다. 이거는 뭐 찌뿐만이 아니고 채비가 다 그렇습니다. 채비 전체가. 항상 오늘은 먹이를
취하는 방식이 한 방향이 주요하냐, 양방향이 주요하냐, 이것부터 봐야 됩니다. 단 속고줄이 바닥 낚시는 오화세 속고라고 이제 변형된 속고줄이를 하는 걸 제외하고는 무조건 되돌림을 보는 낚시를 하는 게 맞습니다. 그러니까 목내림 중에 입질을 이제 챔질하기 시작하면 고기들이 다 떠올라 버리죠. 그러면 이제 문제가 심각해지죠. 자, 두 바늘 속고줄이를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러면 속고줄이 바닥 낚시는 떡밥을 무조건 바닥에다 이렇게 쌓는 게 목적입니다. 근데 중간에 이렇게 내려가는 중에 입질이 나온다고 해서 챔질 해버리면 이 떡밥이 바닥에 쌓이는 게 아니고 여기다가 다 띄워버리는 거죠. 본인이 띄워놓고 입질이 없다라고 하면 안 되죠. 그래서 속고줄이 낚시의 기본은 목내림을 시키고 되돌림 중의 입질을 포착하는 겁니다. 그래서 떡밥도 일부러 찔러 넣기를 하죠. 이 공식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속고줄이는 기본적으로 이렇게 하고 그날 활성에 따라서 건드림을 읽을 수 있고 하는 방식에 따라서 이제 찌 선택이 좀 달라지는 거예요. 실제로 속고줄이는 이렇게 많이 구사를 합니다. 대신 바닥에서 띄웠을 때는 말씀드린 것처럼 움직이는 데 반응이 좋으면 한 방향으로, 되돌림의 반응이 좋으면 양방향으로. 여기서 오화세라고 하죠. 네, 요거는 이제 우리말만 써야죠. 나지마 새질이 안 쓰니까 까먹네. 네. 그렇게 해서 양방향 낚시, 한방향 낚시로 구별을 짓습니다. 자, 그 다음에 찌톱의 굵기. 예. 입질 잘 나오게 아닌가요? 아닙니다. 예. 입질은 깡통을 걸어놔도 웬만한 건 표현됩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근데 찌톱의 굵기는요 뭐냐면 사용하는 떡밥의 비중, 크기 이런 거에 영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양글루텐, 양우동 이런 거는 이거는 1.0에서 0.8 주로 1.0 정도 쓰면 되고요. 양우동은 0.8 mm 이런 걸 씁니다. 양우동은 뭐 거의 PC무크보다 솔리드질을 많이 쓰고 이거는 PC무크를 주로 쓰고 보통 그렇게 쓰다 보면 그렇게 됩니다. 그리고 1.0, 0.8이지만 양단고 낚시에서는 1.0mm를 기준으로 이제 구사를 하게 돼요. 하는데 이것도 한 방향일 때는 1.0 가지고 이제 보통 구사를 주로 많이 하게 되는데 이 설명이 어려운 게 그 바닥 낚시랑 띄워서 하는 거랑 기준이 좀 차이가 있긴 합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무거운 떡밥, 큰 떡밥 이런 걸 사용하면 이제 이 무거운 떡밥을 견딜 만한 굵기가 돼야 되죠. 지톱이. 큰 떡밥도 마찬가지죠. 이걸 견딜 만한 굵기가 돼야 되고 가벼운 떡밥은 그렇게 지톱의 체적이 크지 않아도 되지요. 이런 기준을 가지고 합니다. 그러니까
입지를 보는 게 아니고 사용하는 떡밥의 특성에 맞게 얘를 어떤 속도로 목내림 시킬 것인가, 얼마나 목내림 시킬 것인가, 되돌림을 얼마나 봐줄 것인가,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굵기를 결정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종류를 한번 보여드리면, 이거는 2파이짜리입니다. 2파이짜리 파이프톱이죠. 요거는 1.2파이짜리 다르죠. 1.2도 굵죠. 2파이는 잘 없죠. 2파이는 제가 따로 구해서 만든 거고요. 거기에 비해서 요거는 0.8짜리 솔리드입니다. 이게 다 다른 용도이죠. 얘는 어디 쓰냐 하면 페레주 할 때 무거운 떡밥을 견딜 수 있도록 그렇게 사용하거나, 아니면 노지에서 감자 낚시를 할 때 잡어가 많은 곳에서 떡밥의 크기를 직경 2에서 3cm 정도 할 때 이 폭을 내기 위해서 사용합니다. 부력을 높게 하는 게 아니고요. 부력은 적정 부력에서 살짝 플러스 정도이지만 찌톱을 가지고 떡밥 운용을 조정하는 겁니다. 사람들이 자꾸 부력을 가지고 해결을 보려고 하는데, 부력으로 해결을 봐야 되는 상황과 찌톱으로 해결을 봐야 되는 상황은 다릅니다. 그걸 오해하면 안 되고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큰 떡밥들 사용할 때, 아주 무거운 떡밥들, 또 요거는 보통 상황에서, 보통 우리 그 노지에서 감자떡밥 사용할 때, 양단고 나지마 세제리 할 때, 이럴 때 많이 써요. 그렇게 쓰면 됩니다. 이거는 일반적인 상황, 되돌림을 보고. 지금 이 눈금이 7눈금이죠. 눈금이 많지 않죠. 이거는 속구찌리용이 아니라는 말이에요. 여기서 경계에다가 맞추고, 바늘 안 달고 여기를 맞춰 놓으면, 바늘 2개를 달아도, 좀 큰 바늘을 달아도, 이 톱이 좀 검은 마디가 넓고 톱이 두껍기 때문에 큰 바늘을 달아도 이 정도에서 멈춥니다. 그러면 7눈금 중에 4눈금을 맞춰 놓고 목내림을 시켜 나가는 거죠.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사용하는 떡밥의 크기에 따라서 결정이 되고, 그리고 이 정도 큰 떡밥을 사용하려면 바늘도 커지겠죠. 그러면 여기에는 바늘이 10호 이런 거, 12호 이런 것도 들어갈 수 있어요. 그래 12호 바늘 2개 달아도 여기서 멈춥니다. 톱 최적 때문에. 그러면 이걸로 이제 감자떡밥 사용할 수 있고, 반대로 지금 이런 지 같은 경우에는 여기다가 경계를 맞춰 놓고요. 작은 바늘 2개, 톱이 가늘기 때문에 가벼운 바늘 2개 달아도 이 2개 다 내려갑니다. 그러면 이제 이런 걸 가지고 띄워서 사용할 때는 가벼운 양글루텐 낚시를 할 때 씁니다. 그러면 가벼운 양글루텐 할 때 여기다가 바늘 없이 맞추고 가벼운 바늘 2개 달면 요 정도까지 오거나 요 정도에서 멈추거나 합니다. 그러면 나머지 이 눈금을 다 내놓고 구사를 하고 목내림을 이걸 천천히 시켜 나가는 거죠. 그럴 때 사용을 합니다. 이거 외에 굉장히 스탠다드한 상황에서 사용하는 이건 전천후이죠. 이런 소시지 형태의 공작 몸통에다가 1mm PC 무크가 달려있는 겁니다. 간격이 조금 더 좁아집니다. 이런치보다는 좁아지고, 이것도 일반적으로 이제 바늘 달지 않고 여기다가 맞추죠. 첫 번째 마디에다. 그리고 바늘 2개를 달았을 때 이제 적당히 내려오는 간격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늘 달지 않았을 때 여기다가 맞춰놓고 바늘 2개 달아서 적당히 딱 맞아떨어지는 정도, 전체 찌의 3분의 2 정도의 그 빈 바늘 맞춤이 되면 그 찌는 지금 그 떡밥으로 그 바늘로 구사하는 데 맞는 거예요. 그렇게 낚시를 하는 게 맞습니다. 이런 찌는 바닥에서도 쓸 수 있고 띄워서도 쓸 수 있고 다 쓸 수 있죠. 항상 찌는 그 찌톱의 굵기는 떡밥 운용과 관계가 있습니다. 입질은 이게 다 나옵니다. 아까 이거 입질 안 나올까봐요. 바닥에 속고줄이 하면 이것도 입질 나옵니다. 대신 입질 폭이 크지 않죠. 그러나 이렇게 반발력이 심한 찌는 입질 강도는 아주 강하게 나옵니다. 요 하얀색 요런 거는 이제 특별히 사용한 용도가 있어서 제가 따로 칠을 한 거고요. 그래서 찌는 그렇게 해서 톱의 굵기에 따라서 다릅니다. 속고줄이용 찌도 보통 잠시만요. 네, 제가 이제 즐겨 사용하는 찌인데 아껴 쓰는 찌입니다. 요건 통공작입니다. 부력은 요게 조금 적은데요. 그래도 지금 이 찌가 부력이 상당합니다. 요거는 08mm PC 무크, 요거는 1mm 파이프 톱입니다. 둘 다 바닥용입니다. 간격이 좁죠, 마디들이. 여기다 맞추고 바늘 2개 달면 딱 요 정도에 걸리죠. 요 경계에서. 요건 이제 우동 낚시, 양글루텐 할 때 굉장히 예민한 찌입니다. 순부력을 극대화시켜 놓은 찌입니다. 이런 찌면 정말 좋죠, 낚시하기. 이걸로 표현이 안 되는 경우는 거의 본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얘는 그러면 둔하냐? 그렇지 않습니다. 입질 폭이 짧게 나올 뿐이지 똑같습니다. 그래서 속고찌리는 또 이런 식으로 사용을 하죠. 근데 이것도 이 2개를 가지고 보면 얘는 가벼운 떡밥용, 얘는 무거운 떡밥용, 그렇게 사용합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찌톱의 굵기는 떡밥의 소재, 그 다음에 떡밥의 양, 거기에 기준이 맞춰져 있다라는 걸 꼭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몸통의 소재가 다르죠. 몸통의 소재도 각기 다릅니다. 여러분이 알고 있는 소재, 일반적으로 대표적인 공작, 갈대, 가야찌 이렇게도 부르기도 하는데, 이게 우리가 사용하는 소재입니다. 백발사라는 거 있죠. 오동, 이런 건 우리 쓰지 않습니다. 이건 이제 오동, 이건 나무죠. 비중도 많이 나가고 부력이 뭐 세다 하지만 비중이 나가고요. 또 뭐 여러 가지 뭐 실험적인 소재를 사용하는데 우리는 이거를 씁니다. 백발사는 가공을 해 놓으면 순부력이 그리 좋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중층 낚시는 순부력이 좋은 몸통이라야 좋습니다. 그래야 찌가 작고도 반발력이 좋죠. 겨울에 낚시할 때 저부력지 즐겨 쓰시죠. 저는 저부력지 절대 선호하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찌는 작고, 찌가 작고 몸통이 잘 빠지면 저항이 적게 걸리겠죠. 그러면 고기가 입질을 착 할 때 저항이 적게 걸리게 할 수 있잖아요. 아무래도 작은 찌면. 그런데 이 작은 찌가 순부력이 높다. 그러면 원줄이 그만큼 찌 사이즈에 비해서는 팽팽하게 긴장감 있게 있다는 거죠. 근데 입질하면 저항은 적게 걸리고. 그래서 순부력 좋은 찌가 훨씬 좋습니다. 찌는 큰데 순부력은 안 좋은 내림낚시에 사용하는 찌들, 그런 찌들 보면 찌가 다 크죠. 중층낚시를 제외하고는 주로 길고 크고, 입질을 할 때는 저항이 많이 걸리고, 순부력은 약하니까 원줄은 휘어져 있고,
그러면 표현이 당연히 안 되죠. 예전에 그 대만에서 들여온 찌 중에 유피찌인가 있었어요. 갈대로 만든. 그때 십몇 년 전에도 가격이 4만원, 5만원 이렇게 했었는데 그 찌들은 썼습니다. 제가 왜 썼냐 하면 순부력이 좋아서 가장 중층찌에 가까운 찌들이라서 썼고, 뭐 예전에 이름도 잘 기억 안 나는데 그 뭐 비싸다는 찌들 뭔지 뭐 그런 찌들이 있었는데 그거는 아무리 비싸도 저는 사용하지 않습니다. 뭐 그렇게 살 필요도 없고 무조건 순부력 좋은 찌들 저는 낫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전통 낚시 찌들은 크고 무겁죠. 중층 찌들은 말 그대로 깃털처럼 가볍다는 말이 딱 맞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찌 무게를 재본 적이 있는데 보통 0.7에서 0.9g, 네, 그 정도였던 걸로 기억해요. 정말 가볍습니다. 한번 확인해 볼까요? 잠시만요. 네, 일단 저울부터 찾아야 돼요. 저는 뭐 놔두면 잘 잊어먹어서. 공작이 제일 가볍고 고급 소재인데 가공도 어렵고 가격도 비쌉니다. 갈대찌도 좋은 소재들이 많습니다. 일반적으로 나와 있는 뭐 검증된 찌들은 다 소재가 괜찮겠죠. 내부에 있는 밀도가 좋으면 온도 변화에 따른 부력 변화가 적습니다. 그래서 좀 좋은 찌를 쓰는 게 낫겠죠. 그리고 몸통은 보통 이렇게 길게 빠진 이런 막대형 찌, 그 다음에 이렇게 소시지형, 이렇게 보통 많이 나뉘죠. 보자. 네, 이게 소시지형. 네, 요런 건 길게 빠진 막대형. 이거보다 더 아까 소꼬쭈리형 찌들 그런 게 이제, 네, 밑에가 막대형, 위에가 소시지형지 이렇게 구별을 지을 수가 있겠죠. 하부가 길게 빠진 이런 형태들은 목내림 할 때 저항이 안 걸리고 내려가죠. 그게 저항 걸릴 게 없죠, 그죠? 좀 부드럽게 내려가고, 얘는 걸리면서 내려갑니다. 그러니까 밑에 뭐가 많으면 이게 내려가면서 계속 저항이 걸리겠죠. 몸통이, 얘는 일어서는 게 늦고 얘는 일어서는 건 빠르고, 얘는 내려가는 게 빠르고 얘는 내려가는 게 느리고, 생긴 거에 따라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활용하면 돼요. 어떤 상황에서 이걸 써야 되는지, 어떤 상황에서 이걸 써야 되는지를 확인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 찌는 뭐 전천후용으로 사용을 하지만 일어서서 서서히 내려가는 용도에 사실은 더 맞죠. 그래서 뭐 당연히 띄워서 사용할 수 있는 찌고, 초칭 뭐 조주디 중층에서 다 사용할 수 있고, 바닥에서 소꼬찌리용으로도 사용합니다. 이게 톱은 무크톱이지만 몸통이 저항을 받기 때문에 부력도 굉장히 좋고 해서 무크나 솔리드가 가지고 있는 되돌림 능력이 부족한 걸 얘가 보완을 해줘요. 그래서 이거는 그렇게 정말 다용도로 사용할 수 있고, 얘 같은 경우는 전형적인 소꼬찌리형 찌입니다. 다리도 짧은 대나무 다리에다가 서는 건 늦지만 소꼬찌리는 빨리 설 필요가 없어요. 어차피 채비 정렬이 잘 되려면 늦게 서도 상관없고, 띄워져 있는 고기 공략할 것도 아니니까 늦게 서지만 서서부터는 유동 없이 부드럽게 잘 내려가 주죠. 그러면 바닥을 공략할 때는 이런 형태의 찌가 좋겠죠. 그리고 뭐 입질을 나올 때도 여기에 저항이 훨씬 덜 걸리니까 소꼬찌리형 찌들은 주로 이런 형태들이 많고, 띄울수록 몸통은 하부 쪽이 저항이 걸리는 형태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찌도 그냥 막 쓰는 게 아니고 이런 모양들을
생각해 가면서 낚시를 하면 됩니다. 그리고 요즘 다리는 대부분 카본 다리인데 가끔씩 솔리드 다리, 대나무 다리 같은 것들도 있습니다. 근데 뭐 찌 다리는 몸통 톱과 밸런스만 잘 맞으면 되고요. 중요한 건 찌가 일어섰을 때 찌가 딱 서죠. 이렇게 서면 바늘이 내려가기 전까지 그림을 그리면 바늘의 무게가 편납에 저항이 걸리기 전까지는 이 G톱에 바늘이 표현이 안 되겠죠. 예, 그러면 무바늘 맞춤 몫이 나오는 게 맞죠. G가 똑바로 일어섰을 때는. 그러면 예를 들면 바늘 안 달고 얘를 여기다 맞췄단 말이에요. 이렇게 맞췄으면 편납을 통과하기 전까지, 바늘이 편납을 통과하기 전까지는 요게 나와야 되죠. G가 섰을 때. 근데 이거보다 더 나온다 그러면 그럼 뭐가 좀 이상하게 된 거죠. 왜 그런 현상이 발생하냐 하면 떨궈 넣기를 안 해서 그래요. 채비를 뻗어 던지면 G가 채비 뻗어 던지면 얘가 내려갈 때까지는 이 뭐랄까요, 편납의 무게도 안 걸리죠. 그렇죠. 여기서 여기까지 올 때까지 편납 무게가 얘한테 저항을 안 주잖아요. 그러면 요 위에 딱 경계에 안 나오고 몸통까지 나와 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편납, 자, 있지를 바늘을 안 달고 여기 맞췄는데 멀리 던져 버리니까 편납이 가라앉는 이 시간까지는 편납만 가라앉는 게 아니죠. 목줄도 저항이 걸리고 떡밥도 있으니까 고기들이 치면 얘가 빨리 못 가라앉는단 말이에요. 그럼 그런 상황까지는 이게 아니고 여기 몸통이 나와 동동거리는 거예요. 그러면 낚시를 할 때 이게 목내림을 하고 있어야 되는데 여기 걸려가지고 안 내려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때는 다 손실입니다. 그래서 뻗어 던지기 함부로 하는 거 아니에요. 채비 정렬을 가지런하게 해가지고 입질을 잘 보려고 뻗어 던지는데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찌를 못 입는데 이게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그래서 항상 낚시할 때 바닥에 할 때는 찌보다 조금 더 뒤에 뭐 50에서 한 60cm 뒤에 투척하는 걸 연습하고, 띄워서 할 때는 기본적으로 떨궈 넣기를 하세요. 왜 낚시꾼들이 중층하는 사람들이, 잘하는 분들이 다 떨궈 넣기를 하는지 이유를 알아야 돼요. 뭐 여기 이만큼 나와 버리려면, 얘를 내리려면 떡밥이 더 커져야 되고, 투척이 안 되니까 자꾸 고부력질을 쓰려고 하잖아요. 고부력을 써버리면 그만큼 읽을 수 있는 구간들을 버리고 가는 거예요. 과속하면 주변 경관이 보입니까? 하나도 안 보이죠. 그거랑 똑같은 이치입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낚시를 할 때 찌를 제대로 이용을 하려면 투척 방법부터 바꿔야 됩니다. 괜히 이런 거는 똑바로 하지도 않고 뭐 이런 거 생각하시죠? 부력점이 어디일까? 지렛대의 중심에, 뭐 예를 들어서 찌가 몸통이 이렇게 있으면, 다리가 있고 이렇게 몸통이 있으면 이 중에 어느 구간에 이 0점, 이게 그 공백이죠, 공백. 찌 맞춤을 해보면 찌톱이 바늘 하나씩 달 때마다 한 눈금씩 움직이는 게 아니고 어떤 구간에 이렇게 쑥 두 눈금, 세 눈금이 확 줄어버리는 경우 있어요. 가는 찌톱을 사용할 때. 그러면 이거를 이제 무중력처럼 그렇게 저항을 안 받는 구간이라고 해가지고 이 구간을 찾아가지고 막 찌 맞춤을 하고, 옛날에 뭐 하여튼 정말 별짓 다 했는데, 고기는 그런 거 몰라요. 고기는 그냥 먹이 보이면 흡입해버려요. 그리고 이 찌들은 기본적으로 그런 건 다 표현하니까 무게중심이 어디 있느냐, 뭐 찌 제작자도 아닌데 그런 거 신경 쓰지 마시고
밥달기 똑바로 하고 투척 똑바로 하고, 그게 더 중요한 겁니다. 입질이 중요하죠. 그런데 입질만 보는 낚시면 그는 중층 낚시가 아닙니다. 채비도 낚싯대도 중층, 채비도 중층, 떡밥도 중층, 찌도 중층, 그래도 중층 낚시 아닙니다. 중층 낚시는 입질만 보는 낚시가 아니고 전체적인 운용을 다 보는 것이고, 떡밥을 구사를 할 때 조정도 할 줄 알아야 되고요, 대응도 할 줄 알아야 되는데, 내가 이래 해볼까 저래 해볼까 아니고 이유 있게 대응을 할 수 있어야 그게 내용이 있는 그런 낚시죠. 그러니까 그냥 막 하지 말고 제대로 낚시를 해야 됩니다. 초보일 때는 자신이 다닐 수 있는 낚시터에서 기본기를 계속 연습을 하는 게 좋고요. 그래서 기본기 그러면 속꽃줄이죠. 바닥을 왜 이게 기본기냐면, 바닥은 닫혀 있으니까 고기가 유행하는 이 타나를 잃어버릴 가능성은 적잖아요. 그래서 이게 기본기입니다. 근데 이거 속꽃줄이 공부한다고 해놓고 실제로 구사하는 거 보면 내림낚시 하는 분들 많아요. 요즘 이게 사선 낚시 이런 식으로 구사하는 분들이 많아요. 이런 방식들이 중층 낚시 장르 안에 다 들어있기는 합니다만 이것만 가지고 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낚시를 할 때 이런 부분들을 좀 유념을 해가지고 그렇게 낚시를 해야 됩니다. 이제 뭐 찌를, 나는 무슨 찌를 쓰고 싶어 이런 거보다는 오늘 어떤 상황이니까 이런 찌가 좋겠어, 그렇게 낚시를 하는 게 맞습니다. 찌 선택에도 분명히 기본기가 있고 원칙이 있습니다. 그냥 마구잡이로 사용하지 마시고 상황에 따라 필요한 찌를 사용하시고, 또 내가 주로 낚시해야 되는 상황에 맞는 찌부터 이제 하나씩 갖추어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2020년에도 재밌게 낚시하시고 또 낚시하는 만큼 실력도 좀 늘고 그렇게 하면 좋겠습니다. 다음에는 낚시 잘하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